안녕하십니까. 요즘엔 이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회 재반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번엔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단일민족의 얘기. 큰 스님, 우리나라가 계속 인구 감소로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 구조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회피하려면 상당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이 되면 이 이민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로 들어온 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요즘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뭐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죠. 그죠? 다문화 사회. 요즘엔 또 그리고 묘한 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민들이 봐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여러 동남아에서 또 조선족이 또 이렇게 시집 오거나 말씀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른바 말하면 단일민족, 동질적으로 믿으면서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이라거나 군대,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단일민족의 장단점이랄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언어가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래요. 우랄 알타이는 우랄 산맥이 저쪽이에요. 알타이는 알타이 산맥. 그리고 요즘엔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런 구성 양태를 조사를 하기도 한데요. 우리 민족이 이게 참 말씀이죠. 우리 민족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참 유전자 가운데 이 남반계 유전자, 저 동남아 이쪽에 유전자가 상당히 있고요. 하나는 또 북쪽에 저 시베리아거나 우리 알타이 산맥 이쪽에 이런 몽고 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 몽고 계통이 굉장히 이 유전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하는데, 너는 그런 측면이, 우리 이 단일민족이 어떤 때 위력을 발휘했습니까?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할 때 그냥 금가락진이 아유 참, 우리나라 국민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월드컵 같은 데 붉은 악마 할 때는 붉은 악마, 그럴 때는 단일민족 어떤 그런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6.25 사변 같은 때나 6.25 동란 같은 데 그냥 처절하게 싸우는데, 단일민족인데도 남북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똘똘 뭉치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을 이른바 쇄국정책, 조선 말에 그 대원군의 쇄국정책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세계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외국의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식민지 됐었잖아요. 식민지. 우리나라는 지금도 뭔가 세계를 향해서 과감하게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게 좀 취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부심 있는 반면에, 단일민족이란 자부심 있는 반면에 배타성이라거나 어떤 고집이 다르잖아요. 고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란 별에 살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구가 지금 요즘 조금 우리가 사람이 젊은 20대 30대들이 아이를 좀 낳는 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다른 나라, 지금 당장 군대가 숫자가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징병제도인데
예전에 뭐 60만 대군에 50만 뭐 하니 점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국방력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로 아직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즘에 뭐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 서비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 뭐 큰 공장에는 저보다 뭐라? 아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뭐 바이든 그만두게 되고 트럼프의 참모가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전부 다 미국의 IT 산업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안 그럽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요 이민자예요, 이민자.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그죠? 남아연방. 거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자, F1 비자인가 뭔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펜실베이니아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과감하게 미국의 그 어떤 문호를 열어젖혀야 되는데 물론 남미의 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둘째쳐놓고 기술이민,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른바 말하면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좀 뭐랄까 하기 힘든 그런 업종, 3D 업종. 또 육체적으로 힘든 어떤 그 직종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뭔가 하니 기술임이라거나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우수한 어떤 그런 인력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뭔가 문을 개방, 외국인들에게 문을 개방해서 외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그런 고급 인재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세계 10위권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뭔가 이 다문화 사회를 뭔가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 민족은 동질적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뭔가 하니 기술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똘똘 뭉치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뭔가 나눠져 가지고 좌파 우파에서 그것도 안타깝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수입해서 뭔가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키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다문화 국가, 다문화 그런 상황을 뭔가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는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라고 하죠. 하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물론 동남아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강한 사람이 약하고 약한 사람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의 흐름 자체가 인구가 좀 뭔가 감소하는 이런 양상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권이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 실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법당에 이제 뭐냐면 네팔에서 온 스님이 계세요. 네팔에서 온 스님들이 그 네팔 스님들이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한국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거합니다. 그런데 한국 스님들보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덕이 확실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래도 문명의 오염이 좀 덜 됐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산 중에 있는 나라니까 말씀이죠.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가능한 한 그런 스님들도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불교도 좀 공부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꼭 단일 민족은 아니다. 우랄 알타이어라거나 또 이른바 북방아시아, 시베리아, 그다음에 또 만주, 또 이게 전부가 다 또 남방에서 인도에서 아유타야국에서 또 왔다고 안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마음을 좀 열고 뭔가 배타성과 고집을 좀 버리고 그래서 뭔가 세계의 어떤 인재를 모아들이는 인재 풀의 역할을 좀 하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일 민족이 뭔가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겠죠. 아시겠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는 그런 그 뭔가 단일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